안녕하세요. 네, 음악 들으시면서 각자 볼륨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제 강의 시작은 항상 이렇게 음악, 영화, 드라마로 시작해서 그런지 어떤 구독자분은 항상 강의 시작 부분이 궁금하고 설레인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새 굉장히 바쁜 걸그룹 오마이걸을 제 옆에 초대해서 지금 살짝 설레스를 부르고 계십니다. 잘 들으시나요? 네. 가사 내용을 보니까 무인도에 어느 날 떨어졌는데 나 말고 누군가와 함께 단 둘만 남은 그런 현실 속에 살짝 설렌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오늘 주제는 브랜딩이죠? 예, 저는 브랜딩이라 하면 해당 브랜드가 고객을 살짝 설레이게 하는 기업의 활동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브랜딩을 마케팅 그리고 지난번 배운 포지셔닝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케팅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자신을 알리는 행위라고 해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 같은 거죠. 포지셔닝은 뭘까요?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그 사람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남친, 다른 여친보다 또는 다른 브랜드보다 나만 계속 생각날 수 있게 행동하고 자리 잡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브랜딩은 뭘까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즉 고객이 당신 브랜드 때문에 저 살짝 설렜어요. On my brand 라면서 고객이 먼저 우리 제품을 찾게 만드는 거죠. 이를 위해 광고를 포함한 포피 활동으로 고객을 설레게 만드는 일관되고 지속된 마케팅 활동인 거죠. 지금 보시는 오마이걸 아린 씨의 표정 보이시나요? 이 표정이 우리 브랜드의 고객의 표정이라면 어떨까요? 참 좋겠죠. 우연인지 때마침 제가 찾아보니까 오마이걸은 2020년 여자 걸그룹 부문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네요. 이 수상은 전국 소비자가 뽑은 국내 최대 브랜드 대회에서 얻은 굉장히 획기적인 상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번 학기 마케팅 관리 목차상에 오늘은 브랜드입니다. 오늘 브랜드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학습할 겁니다. 처음, 브랜드 개념과 그 효과가 뭔가. 두 번째는 브랜드 런칭할 때 그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처음 장명할 건가. 그 다음에 런칭된 브랜드를 브랜드 자산, 브랜드 가치로서 고객들 마음속에 설레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해서 이 브랜드를 개발하고 브랜드를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우측에 신 김춘수님의 꽃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 브랜드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브랜드는 나에게 돈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까요? 네. 자, 고객을 설레이게 하는 어떤 의미를 담는 그런 브랜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브랜드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예, 사실 브랜드의 어원, 라틴어로는 달구어 지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 도축장에서 주인이 다른 소들과 섞였을 때 구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는 초창기에 경쟁사 제품과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 브랜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쟁사 제품과 구분하는 것은 브랜드 이름만이 아니죠. 여러분은 그냥 브랜드 하면 브랜드 네임만 생각하시는데 로고부터 해서 포장물가 이르기까지 이런 걸 전부 다 브랜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병 생각나시나요? 예, 코카콜라 병은 처음에 여성의 굴곡진 몸매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도 병을 잡으면 이게 펩시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미 특허까지 걸려 있어서 펩시에서도 이거를 병을 모방을 못할 정도니까요. 자, 이럴 때는 코카콜라 병도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이 서로 유사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지금 와서는 구별하는 용도보다는 차별화 수단으로 브랜드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통 브랜드를 런칭하면 브랜드 인지도를 증가시키는
그 위에서 말한 식별하는 용도로 많이들 이제 사용하다가 한 3, 4개월 지나면 광고 CF의 내용이 한번 바뀝니다. 그때 보면 이제 이름을 기억시키는 용도보다는 그 광고를 가만히 보면 어떤 그 브랜드만의 차별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용도로 브랜드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 브랜드라 하면 그냥 브랜드 이름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즉 경쟁사 제품과 구분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우리가 브랜드라고 통칭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브랜드 로고라는 이 로고는 뭘까요? 회사 이름이나 어떤 제품 이름에 옆에 붙어갖고 어떤 그림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된 문양, 상징물 이런 것들을 브랜드 로고라 그래요. 즉 그 회사나 그 브랜드 제품의 뜻을 좀 더 사람들에게 차별화되게 인식시키고 그리고 어떤 가치를 나타나게끔 보조하는 역할, 그런 걸 로고라고 하죠. 자, 로고만 봐도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나요? 삼성이다. 삼성의 이 마크, 비상하는 타원형의 이 마크를 보면 사람들은 이제 왠지 회사가 계속 성장한다는 어떤 타원형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풀무원 하면 이 풀무원이라는 건 기업 이름인가요? 아니면 제품 이름인가요? 예, 이거는 제품 브랜드입니다. 이 풀무원이라는 회사는 대상이라는 식품 기업의 한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구글의 서비스의 여러 가지 로고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네 가지 로고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왠지 색상의 눈길이 가죠? 네, 전부 이 네 가지 색깔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강, 파랑, 노랑, 녹색의 조합만 봐도 구글을 연상케끔 하는 이런 로고, 즉 이제 하나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브랜드 구성 요소 중에 슬로건입니다. 제가 아까 회사나 제품 이름 옆에 붙어서 제품이나 회사의 어떤 특징을 더 나타내주는 그림, 문양, 상징물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예, 로고라 그랬죠. 로고와 비슷한 게 슬로건입니다. 슬로건 역시 제품이나 회사 이름 옆에 항상 붙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소비자 언어로 표시된 그런 보조적인 수단이 슬로건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헬로를 거꾸로 한 올레, I can do it, life is good,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슬로건이 되겠죠. 여러분, 나이키 하면 항상 붙어서 나오는 어떤 문구, 소비자 언어로 표시된 문구가 뭐죠? 네, just do it이죠. 자, 이런 것들이 회사나 제품 이름 옆에 붙어서 어떤 독특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슬로건이 필요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때 꼭 슬로건을 붙여야 되느냐?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도와주는 용도로서 이런 회사 이름, 브랜드 이름 옆에 이렇게 문구를 적어주면 더 인식하고 기억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경성갈비만 있는 것보다는 소갈비 양대창 숯불구이점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붙임으로써 그 브랜드를 연상할 때 도움이 되겠죠. 경성갈비 하면 소갈비 양대창 전문점이구나. 더 나가면 앞으로 아마 소갈비 양대창만 봐도 경성갈비라는 브랜드를 떠오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제품이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근데 광고 예산은 적다. 그럴 때는 이 브랜드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 브랜드 슬로건을 붙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어떤 독특한 향기가 좀 나던가요? 예, 얼마 전부터 교보문고에는 그 시그너처 향이라 그래서 교보문고만의 독특한 향기를 서점 안에 뿌려놓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향수만 맡아도 교보문고를 생각하게끔 다른 서점보다 교보문고, 교보향 뭐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거 보면 어때요? 이 향기도 브랜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업들이 제품력 못지않게 고객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 브랜드 가치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STP 관점에서 우선 살펴보면, 자, 여러분은 우리 생활 공간, 그러니까 거실, 주방, 화장실 안에 있는 제품들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두 회사가 있죠. 존슨앤존슨과 이 P&G라는 회사. 이 P&G라는 회사는 참 재밌어요. 브랜드 전략이 각각의 제품 브랜드 이름은 알겠는데 그 제품이 이 P&G라는 회사 제품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만큼 개별 제품의 브랜드에 집착하고 회사 이름은 별로 노출을 안 시키는 걸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세탁 세제도 8개 종류가 있는데 이 개별 세탁 세제 브랜드가 하나의 회사처럼 느낄 만큼 각각의 세분 시장을 공략하는 걸로 유명하죠. 자, 프로덕트 차원에서 이제 포피 차원으로 보면 우선 프로덕트. 자, 잘 나가는 브랜드들은 브랜드 이름뿐만 아니라 아까 코카콜라 병도 하나의 구별하는 수단으로서의 브랜드라고 봤죠? 네, 코카콜라의 그 여성 몸매를 닮은 병도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업체에서 그런 병 모양을 모방할 수가 없게끔 막고 있죠. 자, 프라이스. 사람들의 브랜드 있는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민감도가 높지 않다.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만큼 뭐 가격 높은 거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라는 무의식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역할이죠. 자,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은 광고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에 차별적인 이미지를 입히기도 쉽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쉽다고 하죠. 영업하러 갔는데 우선 그 제품부터 설명을 하는 거하고 브랜드가 있는 제품의 영업사원은 그 브랜드에 설명하는 양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예, 우리 제품은 이런 제품이다라는 것보다는 바로 만나자마자 경쟁사와 이런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영업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브랜드가 있는 제품은 어떤 유통업체 매대에 깔리는 그런 효과도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고객들도 클레임을 걸 때 당연히 브랜드 있는 제품은 클레임 뭐 쉽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물건을 사전에 그렇게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제품 간에 별 차별화를 입힐 수 없는 그런 일반적인 범용 제품들에도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 갖고 팝니다. 그래서 가격을 청송사과다 그러면 가격이 비싼 걸 인정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인식을 깔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브랜드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브랜드가 고객의 구매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고객 입장에서의 구매 결정 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광고로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우선 브랜드가 런칭되면 기억을 시키고 알리는 어떤 이런 활동부터, 그리고 다른 인지도가 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우리 제품은 경쟁사 제품보다 이런 차별화된 특징, 이미지가 있어요 라는 어떤 그런 광고 컨셉으로 내용이 좀 달라지죠. 자, 이미지도 어느 정도 좀 각인이 됐다 싶으면 CF의 내용은 이제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구매 의향을 바로 갖게끔 하는 어떤 그런 광고의 톤 앤 매너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자, 구매를 하게 되고 만족을 느끼고, 어쨌든 브랜드가 없는 제품 대비 브랜드가 있는 제품은 이런 단계별로 미치는 영향이 훨씬 차이가 있겠죠. 예, 브랜드가 있으면 입소문, 이런 주위의 구전 효과도 아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기업 입장에서 원하는 어떤 또 과정이 뭐가 있을까요? 입소문이 나게 되고 그 후에 결국 기업은, 그 소비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주위에 입소문을 할 정도면 다른 번에 그 제품을 구입할 때도 다른 경쟁사 제품보다는 자기가 산 그 제품을 재구입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재구입하는 정도,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충성도라고 했죠. 이 물음표는 바로 브랜드 로열티와 충성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입 전에도 고객들은 보통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은 어때요? 정보 탐색하고 살까 말까 할 때 고민하는 시간과 정신적인 부담이 많은데, 브랜드가 있는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 살 때 우리가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나요? 아니죠. 그런 거를 감소시켜 주는 게 바로 브랜드의 역할이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브랜드가 있는 제품은 좀 비싸도 저항감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구입한 후에는 어떨까요? 왠지 똑같은 제품인데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왠지 그 심리적 편익, 만족감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자, 브랜드 애착이 강화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사례인데요. 자, 명품, 진품의 루이비통과 짝퉁 루이비통을 산 그런 여성들이 가랑비 내릴 때 어떤 행동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죠. 자, 진품을 산 고객들은 어떻게 해요? 비가 올 때 갑자기 우산이 없을 때, 네, 자기 옷 속에 이 가방을 넣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품 말고 이제 짝퉁은 어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브랜드를 얼마나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애착을 갖느냐는 예를 들면 이렇게 실험할 수도 있다 그래요. 자, 사은품으로 브랜드 제품을 산 고객들한테 티셔츠를 하나 주고 거기다가 자기 브랜드 로고를 새겨 넣는 거죠. 과연 브랜드 있는 고객과 브랜드 없는 그런 제품의 고객들은 얼마나 그 티셔츠를 밖에 다닐 때 입고 다닐까? 그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비교도 많이들 얘기합니다. 브랜드 자산은 코카콜라가 펩시에 훨씬 앞서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블라인드 테스트 아시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펩시와 코카콜라를 눈을 가리고 마셨을 때는 어느 게 더 맛있느냐? 제품력은 펩시가 더 달짝지근하고 소프트하고 잘 넘어간대요. 평가가 좋다는 거죠. 근데 눈을 뜨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르는 거는 코카콜라를 훨씬 더 많이 고른다. 왜 그럴까? 예, 브랜드 계급장을 떼지 않고 계급장을 달고 볼 때는 역시 코카콜라가 왠지 모르게 더 뇌 속에는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된다고 하는 브랜드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여러분, 유통업체 자체적으로 만드는 브랜드를 영어로 뭐라고 보통 하시나요? PB라고 하죠. PB. PB는 뭐의 약자입니까? 예, 영문 PB는 프라이빗 브랜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PB, 유통업체에서 예전부터 이렇게 자체적으로 어떤 제조사나 아니면 중소업 납품업체에다가 OEM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제품 좀 만들어주세요 사양 제시하면 거기서 만든 제품에 자기네들 유통업체의 어떤 고유의 브랜드를 붙여서 자기네 제품인 양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높아져 있죠. 경기가 어려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군들을 모아서 아예 점포를 노브랜드 코너라고 이렇게 노브랜드 몰 점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 일반 제조업체 브랜드 대비 유통업체 브랜드가 가격이 더 저렴하다. 그렇죠. 왜요? 예. 유통업체 브랜드는 광고비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에다 그냥 런칭, 노출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제조 납품 받아서 그냥 깔면 되니까 중간에 여러 물류 경로, 유통 경로에서 올라가는 그 유통 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구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렴하고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사실 여러분 예전에 그 사람들 인식이 유통업체 그 브랜드는 이름도 잘 모르겠거니와 왠지 카트에 잔뜩 담기에는 나오면서 좀 부끄럽다. 싸구려 제품. 품질에 좀 신뢰도가 조금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 제품 품질도 좋은데다가 가격도 싸다. 거기다가 제품 기능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본래 기능만 딱 넣고 포장 뭐 이런 어떤 진열상의 비용 싹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노브랜드라는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불황기에는 당연히 어느 브랜드가 유리하다? 예, 지금처럼 PB 상품이 유리하다. 여러분, 이 PB 상품은 주로 어떤 품목이 유리할까요? 저관여와 고관여로 나누면. 네. 고관여라고 대답한 분 계신가요?
아니겠죠? 예, 고관여 제품은 고객들이 물건 살 때 굉장히 따져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도 높고 신뢰성이 기반이 돼야 되는 제품들, 그런 경우에는 제조사 브랜드가 좀 더 유리하겠죠. 자, 유통업체 브랜드는 저관여 제품에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 시 마치겠습니다.